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장미꽃뱀님 그리고 맘충충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쉬고 왔고요. 인사 한 번씩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맘충충입니다. 네, 장미꽃뱀입니다. 네, 또 이제 저희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공지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사연을 받고 있어요. 네, 메일로 받고 있는데요. gmail이고 유치장.today예요. UCHIJANG.TODAY 한 다음에 _하고 gmail.com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사실 소수의 몇 명이 많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에 이제 그런 이제 애청자 그룹이 계신 것 같은데 아주 짧은 한두 줄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꼭 이제 공지된 주제랑 상관없어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제로 그걸 선정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번 방송에서 다뤄볼 주제는 엄마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중에 사실 엄마인 사람이 한 명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름이 너무나 맘충충이니까. 네, 맘충충. 맘충충님이 지금 이제 육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얘기를 잠깐 하면서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3살 된 저희 딸과 함께 살고 있고요. 이제 3년 차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예전에는 이제 저희 딸 이름이 연아거든요. 연아 뭐 아기 때는 뭐 그냥 힘들다 말을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툭 치면 아 힘들어 잠 못 자서 힘들어 뭐 먹이느라 힘들어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걷고 뛰고 말하고 어린이집이라는 작은 사회 활동도 하고 하니까는 사실은 뭐랄까 힘들다는 말보다도 지금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들 만나면 아 고민이다. 어떻게 뭘 해줘야 되나 뭐 친구들하고 이제 뭐 요런저런 갈등도 생기는데 어떨까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루에 막 8번씩 뭐 분유 주고 뭐 모유 주고 뭐 12번씩 기저귀 갈고 하던 시기를 지나니까 조금 한숨 돌리고 있어가지고 한편으로 더 생각이 많아지고 있고 또 오늘 주제를 가면서도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육아 아이 키운 지 3년 차 된 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 이유도 이제 뒤에 얘기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아직도 여전히 육아는 엄마의 여자의 몫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또 그런 한편 그 노동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숭고하고 신비하고 되게 자연스럽고 희생적이고 헌신적 이렇게 이미지화되어서만 되게 많고 막 그 실제적인 경험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는 서로 이제 정보를 유통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별로 얘기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저의 엄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의 나이대에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었던 거고 지금 제 나이대에 근데 당연히 어떻게 할지 잘 아는 상태에서 했었던 게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맞아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던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했던 이제 노력의 결 같은 게 지금 이제 깊이 생각해보면 떠오르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실패 경험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화내는 제가 경우.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엄마 뭐 생리가 뭐야? 엄마 간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어릴 때요? 네, 어디서 본 거예요. 무슨 만화책 보다가 그런 게 나왔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애들이 짓궂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순수하게 딱 궁금해졌던 거죠. 왜냐면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 그때 뭐라고 답했는지 생각났는데 생리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한테 다시 와서 남자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랑 그리고 강간에 대해서는 그거는 남자가 여자를 덮치는 거야라고 얘기해서 덮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게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제가 초경을 했을 때 엄마가 케이크 같은 걸 막 파티 꽃다발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 생기면 언젠가 이걸 해줘야지라고 생각했었대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볼까라는 이제 그런 시도 속에서 그리고 당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었던 것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아주 세세한 질문들, 돌봄들 이런 게 되게 낯선 상태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던
어떤 그런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일단 일상적인 노동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진짜 어려워요. 지금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어려운 과제들 생기겠지만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각자 일에 바빠가지고 뭐 밥 챙겨 먹고 이런 거 진짜 전혀 없이 살았었거든요. 주말에 잠만 자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매일 삼시세끼 이제 밥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아기가 있으니까 막 첫 애들 낳고 하면 위생 막 이런 거 엄청 신경 쓰여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침 저녁으로 이불 다 꺼내서 먼지 털고 쓸고 닦고 하는데 그게 알고 해도 힘든데 모르겠으니까 이게 이렇게 한 게 맞나? 맨날 이제 카페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던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24시간이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애기 그리고 이제 애들은 지금도 겨우 말아 이제 조금 의사소통 되는 정도지만 그 전에 말 못하는 애가 울면은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엄마를 주제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엄마는 그냥 되는 건 줄 알았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공감이 되니까 저도 그냥 엄마가 뭐 기저귀 갈고 뭐 이렇게 다 해주는 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해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저는 아기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조리원이라는 데서 이제 몸조리를 하고 2주 만에 애를 안고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병원 가서 무슨 진료를 받아야 됐는데 이 애를 떨어뜨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애를 안고서 이제 경직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 애기가 응아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기저귀를 한 번도 제대로 갈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신생아실 앞에서 검사 받으러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신생아실 들어갈 때 벨을 눌러야 돼요. 벨을 눌러서 간호사분이 나오면 문을 열어주거든요. 막 벨 눌러가지고 처음 본 사람한테 진짜 죄송한데 기저귀 좀 갈아달라고 못하겠다고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그리고 막 신생아 2주 3주 된 애기니까 병원에서 혹시 뭐 이렇게 어떻게 될까봐 그때 겁도 되게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과정들이 이제 거치면서 무뎌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다른 걱정이 되고 그런 게 있고 그 진짜 예전에 애기 이렇게 뭐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임산부 교실 이런 거 많이 해요. 가서 정보 공유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사실은 거의 이제 홍보성으로 많이 하는 건데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애기 마사지를 가르쳐주면서 애기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사람 행복이 저렇게 단순하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무슨 그런 게 있나 했는데 진짜 애 낳아보니까 그것만 해도 잠만 잘 자도 뭐 아파서 설사하지만 않아도 그런 거를 새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그런 거 하라고 하면 못 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못 하겠다고. 애가 막 어떻게 될까 두렵고. 근데 똑같은 거라는 똑같아요. 거죠. 네. 정말 똑같아. 해봐야 하는 한치도 거지. 다르지가 않고 정말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엄마들 애기 막 아기띠 메고 나오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어도 아마 지하철 타거나 요즘에 흔하게 보는 그것도 연습해야 돼요. 잘 못하겠고 그리고 그 카페 맘카페라고 하는 커뮤니티 보면은 그런 질문 되게 많아요. 몇 개월부터 아기띠를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아기가 목을 가눈다고 해서 이제 목에 힘주고 이렇게 세우는 거를 뭐 50일 하는 애도 있고 100일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럼 애가 목을 이렇게 서고 있어요. 우선은 안겨 있어요. 캥거루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로 물어볼 정도로 엄마들도 처음에 모든 것들이 접하고 있고 근데 그래서 남편도 같이 그 고생을 해야지 그게 고생인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뭐 약간 뭐 엄마는 뭐 경이롭고 노동을 얘기하는 그런 거가 모성은 이제 원래 이제 원래부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아기가 막 울면은 나중에 아기 울음소리가요. 이건 진짜 약간 아마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심장이 벌렁거려요. 벌렁거리고 엄마가 머리가 띵해지면서 생각이 진짜 아무것도 안 나요. 애기 처음에 막 울고 그랬대. 그래서 막 어쩌지 못해 짜증을 내면 저희 남편이 왜 화를 내냐.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화를 내냐. 엄마가 어떻게 그러냐. 퇴근하고 와서. 네. 그러고 뭐 애기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제일 심한 욕 들었던 데인데 뭐 말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사람을 못 만나다가 이도 없는 애랑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따가 사람 와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남충주님이 맘충충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자기 딴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신기한 거죠. 옹알이를 하니까 신기한 거지. 그래서 나한테 조용히 좀 해봐 연아 뭐 하는데 걔는 옹알이를 하고 나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빡쳤겠다.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렇게 심한 말을 처음 듣는다며. 재수없단 말이요? 남주주님 곱게 재수 없다고 자랐다. 했어요? 내가 남편한테 아. 진짜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네. 세상에 여기 험한 말이 참 많은데. 처음 들었대요. 그러니까 서류 안에서 네. 아마 그 네. 파트너에게서 처음 네. 들었다는 거겠지? 저도 근데 이거 딴 네. 얘기인데 예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재수없다 그랬다가 헤어짐을 당할 진짜요? 뻔했거든요. 되게 어. 충격 그 말이 되게 하더라고요. 어. 하여튼 뭐 그런 딴 얘기인데요. 식으로. 네. 아 재수없다 정도는 저한테 욕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의 예, 기준이 다 예. 달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남자들도 엄마가 되면은 음. 모성으로 끌어넘쳐서 그럴 줄 안다는 거죠. 자연이 예. 되는 게 아닌데. 애가 애 모든 거에 그쵸. 한의를 느끼고 막 막 옹알이 기쁘기만 하는데 하고. 지금 내가 뭐 힘든 게 무슨 상관이야 옹알이 하는데. 애가 다 그렇지. 애가 어. 그러면은 아유 맘충충 애가 그렇지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일년- 사실 그분 입장에선 사실이지만 진심이죠. 진심이죠. 엄마가 어떻게 저러지란 얘기를 진짜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하더라고요. 저러지? 맞아요. 그런 말 근데 진짜 많이 해요. 자기도 이제 1년 정도 애를 키우면서 같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음. 이제 많이 내팽겨쳤죠. 새벽에 네가 이제 그래야 봐라. 돼요. 그러고 맞아요. 이제 주위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저도 진짜 막 난 애랑 못 떨어져. 어떻게 애를 놔두고 가 막 이랬었거든요. 나 없으면 뭐 먹고 있나 뭐 하고 있나 막 이랬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가사노동이 증폭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혼자 있게 했더니 이제는 이를 악물면서 이제 딸에게 짜증을 내고 자기도 진짜 사람인데. 맞아요. 사람이에요. 아니, 네. 저도 경험이 있진 않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애기를 좋아하거든요. 의외로. 애를 잘 안아주시더라고요. 예, 네. 애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애기 안고 가면은 애기를 많이 보잖아요. 뭐 몇 살인가 막 이런 거 보는데 요즘에는 좀 그 엄마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엄마의 표정, 얼굴이 보이고 조금 쓸쓸해 보이고 그런 감정을 좀 다른 형태로 느끼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맞아요. 보통은 애기한테 맞아요. 가잖아요. 근데 엄마의 모습, 행동, 네. 이런 걸 더 보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니까 제 고마웠던 친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초반에 이제 나왔을 때 친구들이 많이 이제 와줬어요. 저희 집이 이제 파주라 좀 멀지만 애랑 혼자 있어 힘드니까 많이 보러 와주고 오셨었죠. 그랬을 때 고마웠는데 한 친구가 뭐 이렇게 안부 물으면 애가 뭐 우리 연아는 잘 있지 뭐 했지 뭐 오늘 잠도 잘 잤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계속 아니 연아 말고 너는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가 어떤지. 근데 솔직히 그때 막 낳고 이렇게 몇 개월 됐을 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아, 왜 나는 우리 애가 지금 너무 예쁘고 그리고 지금 이 역할을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나 이렇게 모성이 넘치나 봐. 막 이렇게 막 생각할 때였어요. 근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운 게 다 나한테 애 얘기만 이제 묻고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지고 나도 뭘 선택할 때 애가 괜찮으면 내가 이제 괜찮아지는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아이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네, 되는. 아무래도 누구 엄마가 되는 거죠 점점. 네, 그렇게. 그럼 진짜 동네에서 저도 진짜 맘충충이 아니고 이제 누구 엄마로 불리는데 아니면 저희 딸 이름으로 부르는데 나는 의식해서 안 그래야지 했는데 저도 모르게 사실은 말이 먼저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분이 계신데 또 이 사연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구아바 88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22개월 딸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은 8시 반쯤 출근하고 하루 종일 아기랑 같이 있어요. 괄호하고 집 근처에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괄호 닫고 아기는 이제 입이 트여서 밥을 차릴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엄마 엄마 하면서 따라오고요. 안아주는 걸 좋아해서 하루 종일 안아달라고 해요. 그런 와중에 때 되면 밥 만들어 먹여야지, 낮잠 재워야지, 청소해, 빨래해. 잘 해보려고 해도 집안일은 정말 맨날 밀려요. 또래 친구들에 비해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친구들은 다들 직장에 다니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동네 친구는 없고 제가 낯을 좀 가려서 놀이터에 데려가도 그냥 애기만 보다가 들어와요. 애기 말고는 정말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면 늦은 저녁이라 잠깐 하루 얘기 나누는 정도? 다운표하고 우울하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다운표. 낮에 애기 잠깐 재우고 나면 그런 생각만 납니다. 애기 재우고 고개 들어서 집을 둘러보면 난장판이고 내가 기운이 없으니 애한테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며칠 전에는 장염이 와서 정말 머리가 핑그르르 돌고 죽을 것 같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그냥 죽겠는데도 병원 가서 약 받아오고 먹고 누워있는데 애기는 엄마 아프냐고 하면서도 나가 놀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정말 자고 싶은데 애가 잠을 안 자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부를 친구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고 대전에 있는 엄마를 부를 수도 없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었더니 머리도 깨질 것 같고 어린이집을 보내면 좀 나을까요? 그냥 요새는 번아웃이라고 해야 할지 아기는 너무 예쁜데 제가 그 예쁨을 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이 힘듦이. 남의 일이 같지 않고 제 얘기 같아요. 진짜로. 혹시 본인 쓰신 건 아니죠? 들켰네요. 네, 아니고요. 예전에 써둔 거 미리 보냈는데. 맞아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에휴.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기가 이쁘면은 막 24시간 이쁠 수는 없지 않아요? 24시간 안 사람 예뻐요. 관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끔 찰나에 드는 마음이지 이쁘다고 드는 마음을 계속 24시간 1분 1초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건 진짜 이미지로 볼 때 아기죠. 우리 아기 그쵸. 사진, 예쁜 아기 사진 볼 때, 음. 그리고 예쁠 때, 그 저희 친정엄마도 애기가 이제 울고 뗐을 때 있어요. 뭐 낯가려서 뗐습니다. 이유도 여러 가지죠. 그러면 네. 이제 조용히 이제 저한테 이제 앵기죠. 가라 엄마한테 가라. 이런 거 있잖아. 엄마 보고 싶나 보다. 이제 엄마한테 간다. 이렇게 저 하죠. 친구 집 가서 애기 힘들 때 응. 엄마 찾는 것 같아. 약간 그러거든요. 사실 모성의 핵심이야. 그거 그렇지. 하려고 모성 있다고 하는 거야. 맞아요. 애 맡기려고. 애 맡기려고. 근데 애도 또 엄마 오면 또 말을 들으니까 애한테 같이 안기니까. 계속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익숙해가지고 네. 잘 알기도 하고 그리고 지도 교감을 익숙한 어쨌든 거지. 물리적 오래 해서 애도 엄마를 편애하긴 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의사소통이 또 더 잘 되긴 하죠. 많이 들으니까 그쵸, 계속 보고 그쵸. 있으니까 얘가 그리고 당연히. 스케줄을 깨고 있는 것도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물학적 엄마여서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매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랑 말하는 게 제일 편할걸요. 맞아요. 애들은 남자랑이거나 뭐 이모랑이거나 그러면 또 이 사람이랑 제일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그 인간관계를 약간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엄마니까 다 음.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엄마가 되자마자는 엄마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 또 그쵸. 막 또 노력하는 들죠.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연 보면서 근데 이거 이때쯤에 아기 22개월이면 이제 막 걷고 말하고 이제 한참 나가 놀자고 하거든요. 집에서 내가 뭐 이렇게 뭐 블럭 좀 굴려주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좀 뭐 기차 좀 어떻게 토마스 기차 좀 보내주고. 성에 안 차. 뭐 그걸로 안 되고 나 이제 뛸 수 있는데 이제 사람 됐으니까 나가고 싶어하고 막 그럴 때라서 근데 이때 엄마는 또 제 이제 몸이 힘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짠한 게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외로워요. 외로운 것 같아. 저도 그때 그런 애 데리고 가면 뭐지? 어디 네이버에 메인에 기사 읽은 건 아닌데 뭐 엄마들이 친구가 되는 뭐 마법 같은 말 몇 개월이에요라는 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 많이 하긴 해요. 이렇게 있다가 눈치껏 이렇게 보고 비슷한 것 같은데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왜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인간관계가 다 그렇듯이 친해지거나 친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거의 그냥 스쳐가는 예, 거지. 예. 스쳐가고 계기가 있으면 또 만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들 뭐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까? 사회생활 하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섣불리 사귀는 것도 좀 다들 많이 경계하는 걸 많이 느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객지에 와서 사연에서처럼 객지에 계신 거죠. 대전에 엄마가 계신 거면 그러니까 친정도 멀리 있겠다. 뭐 친척도 멀리 있겠다. 남편도 늦게 오겠다. 애가 뭐 어디 뭐 기간이라고 하는 어린이집 가서 뭐 매일 볼 수 있는 같이 좀 껴서 놀 수 있는 친구도 없겠다. 그게 이게 뭐지? 몸도 힘들지만 진짜 사람 많이 외롭게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외롭다 이런 생각을 들고 그리고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전에는 사회생활 하던 나가 있는데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러다 어쩌다 사람 만나잖아요. 되게 말하는 거 어색해요. 옆집 아줌마를 만나도 어색할 때가 있고 옆집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면 서로 뻘쭘하기도 하고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많이 어떤 느껴요. 형태의 일은 안 해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형태의 일이 다 그렇긴 해요. 모든 형태의 가사노동도 그렇고 이 아이 보는 거는 정말 저도 이제 친구 집 가서 가끔 아이를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놀아주는 거를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진심을 다해야 돼요. 진짜로 놀아야 돼. 내가 거기 가서 그렇지 않으면 이 교감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로 맞아요. 교감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 그래야지 좋아해줘야 돼.
깔깔깔 웃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도 굉장히 세게 해줘야 되고 성인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쏟아야 되는 애써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몇 번 하자 진짜 멱살 잡혀요. 애들이 진짜 야무지게 딱 잡고서 엄마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고 많이 그러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애를 키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그 집안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애가 되면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아 내가 엄마처럼 뭔가 전업주부 가정주부가 되는구나라고 되게 느끼게 되는 게 전에는 애가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어떤 청소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있는데 애가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누군가는 이제 회사를 가고 없어. 그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들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 예전에 엄마가 어디 뭐 우리 여행 갔다고 하면 밤에 되게 씩씩거리면서 막 설거지하고 그럼 내가 엄마 자 그냥 내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도 막 화내면서 청소하고 이랬을 그렇죠. 때 그냥 자 왜 그러지? 막 이랬는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그날 자도 어차피 그 다음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고 2배, 3배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쳇바퀴처럼 돌고 있고 마음은 이제 허전한데 그런 게 더 많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름 뭐 역할 분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막 개인들이 그래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 되게 사회적으로 엄청 구조화된 속에서 이렇게 역분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역분이 역할 분담으로서 공평하지 않잖아요. 전혀 사회적으로 의미화되는 것도 다르고 일의 그리고 저 힘듦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하는 경우도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이제 보여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아이 양육하는데 관심 있는 이제 남자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엄마 영역이라는 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흐지부지돼요. 내가 일을 안 하니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경제력이 없어지면서 내가 굳이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그 엄마들끼리도 얘기하다 보면 어린이집을 좀 일찍 보냈다면 회사 다니시는 게 아닌데 일찍 보내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애가 힘들어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낼까라고 이렇게 고민이 하는 것도 저도 이때 되게 고민했거든요. 아 힘들기는 힘든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진짜 가사일에 애까지 다 하는 건 너무 힘들어. 네. 근데 그거 치여서 애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기 버거운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나 이렇게 못하지? 나 해도 부족하지? 라는 나의 어떤 뭐랄까 무능력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왜 뭐랄까 더 공부하는 엄마도 있고 애기 양육 더 공부하는 엄마도 있고 아니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니까 혹은 뭐 이러면서 이제 더 밖으로 모임을 저도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들다 할 때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친구보다도 이제 뭐 애기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가라. 우선 밖으로 나가라. 있어봤자 될 게 아니다. 나가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죠. 이분도 애기 나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많이 나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또 이어서 다른 분 사연 하나 읽어볼게요. 김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거의 1년 만에 대학 동기들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친구 둘 사이에 있었던 다툼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07학번 동기들이라 이제 30살 4명, 32살 하나 이렇게 5명이 친해요. 다들 결혼이 좀 늦어서 32살 친구만 작년에 출산을 하고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싸움은 육아휴직 중인 친구와 회사 생활 1년 조금 안 된 친구 사이에서 났어요. 육아휴직 중인 친구가 아기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나왔다. 애 키우는 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회사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듣고 있던 친구 한 명이 그래도 너는 좀 괜찮은 상황 아니냐고 하면서 애 봐줄 엄마도 있고 애기 예쁘지 않냐. 육아휴직도 그만큼 주는 데가 어디 있냐. 이제 괄호하고 친구 육아휴직 6개월 받았습니다. 라고 했고요. 괄호 닫고 자기 같으면 회사 다니느니 애를 보겠다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친구가 화가 나서 대답하다가 다툼이 좀 커졌습니다.
둘 다 서로 어떤 상황인지 좀 헤아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회사 다니는 친구가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자리를 파하고 따로 애엄마인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네가 보기에도 자기가 쉽게 사는 것 같냐면서 울더라고요. 새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애를 낳을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노동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번 해장 상담소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육아와 맘들 화이팅입니다. 눈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회사 다니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느니 조건만 되면 이를테면 남편이 뭐 돈을 벌고 뭐 시댁에서 좀 봐주고 뭐 이러면 당연히 애 키우지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 얘기인데 같아요. 둘이 약간 사이가 좀 안 좋으신가? 멋있어요. 약간 저 예. 이거 보통 남자들 아기를 키우는 아빠들이 하는 얘기 아니까 보통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친하니까 친한 그냥 사이에서 장난반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사실 회사 생활도 쉽진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든데 근데 막상 하다 이제 애 보니까 키우 얘기하는데 친구들 다 애 안 키우고 있고 나 혼자 애를 키우고 있어. 그쵸. 근데 이제 나의 힘듦에 대해서는 얘기할 뭐 때 별거 아닌 걸로 딱 치부될 때 되게 서름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참 맥락도 있는 것 같고. 여성들 사이에서 잘 안 그러긴 하는데 이분 네, 사이가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말할 수도 그럴 수 있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일에 너무 지쳐가지고 인생의 큰 변곡점을 찾고 싶은 뭐 시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편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이게 약간 이제 여기 보신 이게 말하는 것처럼 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엄청 엄마들 얘기한 것도 독박육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아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더 상처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당연히 육아를 혼자 하는 거는 24시간 혼자 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든 뭐 부모님이든 서로 같이 해주면 좋은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굳이 선택했거나 그러신 것도 아닌데 그걸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서로에게 상처되는 본의 아니게 상처되는 말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모르는 건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그쵸. 같아요. 예, 잘 내가 안 해본 거는 잘 그냥 모르는 거다. 그리고 각자 네. 자기의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그럼요. 크잖아요. 그럼요. 어떤 상황에서건. 그렇죠. 굳이 비교해서 네. 서로 상처받을 네.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연 주신 분의 태도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세심하게 따로 전화해서 얘기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알려고 하는. 근데 육아한다고 해도 진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엄마, 그러니까 아기 엄마, 애 엄마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 키우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엄마는 이래야지 해서 제가 막 옷차림에 대해서나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생각했었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다 각자 주어진 방식대로 성격대로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사실 되게 막 조심하시잖아요. 이게 얘기할 때 애기 안 키워봐가지고 근데 애 키운 사람들끼리도 서로 상처 주는 말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자꾸 딴 생각이 들었던 게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 진짜 친정 엄마가 와서 좀 시간 좀 내주고 하면 부럽거든요. 네. 그거 하는 거는 엄마 삶의 질이 진짜 질적으로 달라요. 달라져. 저희 동네 어떤 분은 친한데 운동을 매일 주 가는 거예요. 그 나는 못 가잖아요. 애를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친정 가게 옆에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나 거기 맨날 애기 맡겨놓고 가는데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서 같이 맡아달라고 하고 운동 갈래 이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비교를 또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 뭐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아니면 혹은 뭐 나는 왜 그럴까 등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상처 주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게 진짜 이상하게 이 랜덤한 어떤 조건, 네. 운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맞아. 나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다 개개인들에 대한 복지로서 돼야 되는 건데. 맞아요. 보조양육자가 없을 경우에 정말 아예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양육이 너무나 이제 그 개인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어서 사실 그 조건 차이가 이제 굉장히 사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가지는 어떤 어려움, 어려움이 관계에서의 어려움 같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현실적인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서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애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희가 할 수 죄송해요. 없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육아가 사실 비용도 되게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 지금 이 PD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2016년 전국 광역시 영유아 자녀를 둔 1,000여 가구의 양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94만 4천 원.
이었다고 하고 이게 소득 수준별로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엄청나게 큰 거죠. 네. 그리고 뭐 분유값, 기저귀값 이런 게 기본적으로 그냥 한 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들이 되게 꽤 큰 거고 뭐 여기 어떤 분 리플 다신 게 있는데 아이 기저귀값 뭐 하기스 같은 거 쓰면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8만 원, 분유값 국내 걸로 먹이면 14만 원 정도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애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무조건 아낀다고 할 수는 없는 영역인 게 되게 많잖아요. 아이 건강에는 관련이 음. 깊기 때문에. 정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애는 맨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나는 애를 맨몸으로 오네요. 맞아, 쏟아 붓는 거잖아요, 사실은. 진짜 그냥 너무 느꼈어요. 아, 인간에게 필요한 게 이렇게 많구나. 이제 시작인데.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하게스는 사실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거 기저귀를 그렇죠. 선택하는 폭이 진짜 많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완전 쏟아 붓게 되는 거고 애를 잘 키우려면은 써야 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비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여기서 영유아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더 계속 있는 거잖아요. 사교육까지 네네.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되게 저는 이게 아이와의 좋은 관계 맺음에도 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가족의 경제력에 따른 차이도 너무 크고 고달픔을 느끼죠. 그리고 또 댓글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갈 젖꼭지요? 공간 있어야 돼요. 옵니다. 이유식기 빨대컵, 예, 유산균, 장난감, 예. 유산균 잘 뭐 먹어야죠. 변비 있으면 유산균 먹이더라고요. 맞아. 옷도 사야 되고 장난감도. 옷도 뭐 철마다 네. 달라지죠. 애들은 쑥쑥 크니까. 요즘엔 보험도 어릴 때부터 막 들어있고 예, 그냥 이제 그 뭐지?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어른처럼 실비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지? 그거 뭐야?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미리 이제 교육비를 목돈으로 쓸 수 있는 보험도 드는 거고. 근데 저 이렇게 사보험으로 되는 게 말이 되나요? 많이. 근데 나는 이거 하면서 처음에 애기 이제 낳고 검색을 시작해요. 이거 안 써봤으니까. 근데 안 써봤는데 좋은 걸 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좋은 거 사주면 비싸잖아요. 근데 안 비싸고 좋은 걸 찾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1년을 진짜 지칠 정도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태어나서 돌 때까지가 시시각각 애가 변할 때예요. 침 흘리다가 이나죠. 뭐 이나기 시작하면 이제 뭐지? 이게 분유를 먹다가 빨대컵도 이제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가 컵을 못 쓰니까 빨대컵도 썼다가 뭐 공갈이라는 것도 애들마다 다르지만은 이제 가짜 젖꼭지 애기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꼭 필요해요. 애기가 혹시 지나가다 애가 울잖아요? 그럼 그 해줘요. 몰라도 꽂아주면 해결되는. 근데 공갈 젖꼭지란 표현이 굉장히 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화가 나요. 공갈. 아니, 엄마의 화가 많이 느는데 공갈 그러네요. 젖꼭지라니. 근데 엄마는 어제 뭔가 화가 나 있어. 표현이. 공갈 젖꼭지. 가짜 젖꼭지.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우리 연아는 아직 못 끊었거든요. 밤에 잘 때 걔가 공갈 동화 속에 나온 어떤 이야기 같네요. 공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살려고 하면 좋은 게 너무 많고 보다 보면 이게 다 필요한 거 아니 같고 근데 그게 너무 그런 힘들 거예요. 것 같아요. 난 쇼핑 자체가 너무 싫은데 그것도 가성비를 찾아야 되고 가성비는 또 뭐예요? 또 예쁜 거 사주고 싶은 네. 거예요. 예쁜 거 좋은 애한테 거. 좋은 것도 사야 되고 그리고 싼 거. 과자도 온갖 종류 뭐 비싸다는 거 좋은 거 뭐 아토피 좀 있다면 막 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SNS 끊었어요. 네. 보다 보니까는 정보에 너무 과다네.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쓰고 버리는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애 잘 커요. 있으면 막 뭐 장난감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하거든요. 잘 안 갖고 놀아요. 저희 연아 맨날 화분 풀 뜯었고 풀만 뜯어도 좋고 그런데 이제 엄마 욕심이라고 사람 이게 또 너무 비하하기도 그쵸. 하지만 비하도 그 많이 하죠. 마음을 이용한 비하는. 마케팅이 너무 그렇죠. 많아요. 시장이 너무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마르지 않는 셈이겠다. 근데 맞아요. 세상에 애를 이렇게 많이 안 낳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했는데 하나 낳아서 우왕좌왕하고 할 때 그 그쵸. 마음이라는 거 진짜 그 우왕좌왕할 때 시장이 딱 투입돼서 그쵸. 정보는 많아지고 어. 그 사람도 골라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응, 예, 응. 그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이라고 이제 불리는 지금 세대 사람들이 이제 80년대생, 뭐 90년대생 이런데 한참 사회활동 열심히 할 때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살 때 그냥 안 사잖아요. 좋은 거 예쁜 거 골라 사고 뭐 자기
취향을 반영해서 하고 이런 소비를 몇 년을 단련했던 그쵸. 사람들이 육아를 딱 시작해. 그 아이 건강에 영향이 있어. 이건 진짜. 영양과 미적인 어. 것도 챙겨. 미적인 것도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SNS까지 하잖아요. 올려야지. 네, 그럼 인스타그램. 난리가 아닌 거예요. 최고의 시장인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되게 좀 슬플 때가 있는 게 마트를 가면 전에는 과자를 많이 안 사 먹잖아요. 사실 좀 클수록 저는 안 먹는 편인데 과자값이 진짜 비싸요. 근데 애들이 과자 없으면 못 살더라고요. 젤리 하나 손에 쥐어주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놀이터에서 애들 막 싸우잖아요. 이제 한 사람씩 아기곰 젤리 해주면 끝나요. 그리고 뭐 누가 고래밥 먹고 있으면 애들이 막 고래밥 너무 맛있잖아요. 좀비처럼 울어요. 우리 연아가 어린이집에서 그걸 배웠어요. 친구 거 그냥 뺏으면 안 돼. 하나만 줄래라고 물어야 돼라고 했어요. 주구장창 걔한테 가서 하나만 줄래? 근데 걔는 절대 주지 않아요. 고래밥 안 주는데 계속 고래밥 그 양도 줄래? 많은데 좀 주지. 걔도 애니까. 애가 싫은 거야. 하나만 줄래 하다가 걔가 우리 연아 너무 집요하게 하니까 잠깐 한눈 팔 때 팍 뛰어나갔어. 그때 연아가 하나만 줄래?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 과자값이 몇만 원이 금방 깨져요. 애들 그렇게 비싸. 떨어지지 않게 네. 하는 게. 근데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자값이 무서워서 과자 못 사주겠다는 걸 알겠고 분유값이 무서워서 분유 못 그럼요. 먹겠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너무 이제 씁쓸하게 느껴지고 좀 안쓰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커지는 게 해결이 아니에요. 애기를 정보가 위해서인가 복잡해져. 누구를 위해서인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뭐 워킹맘이 행복한 나라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참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거 맞아요. 보낼 때 드는 비용도 진짜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국공립이면 그나마 훨씬 나은 편인데 들어가기 비용 자체가, 힘들죠. 예, 거의 뭐 임신할 때부터 대기 명단에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경기도는 아기를 우선 낳아야 되고요. 예전에 알아봤을 때 보니까 서울은 태아부터 된다고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어린이집이 아니면, 그러니까 친정 엄마나 시부모나 이제 애를 맡기게 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그게 또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용돈 드려야 되는 비용이거나 게 혹은 있죠. 감정적인 그렇죠. 뭐가 그렇죠. 있거나 네, 어떤 식으로 비용이 발생하죠. 네. 그런 갈등도 많이 있고. 아니 그래서 어렵고. 아몰랑님 있잖아요. 아몰랑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일상이 진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반찬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용이 들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주별로 이렇게 반찬 진짜 필요해요. 서비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1인 가구도 많이 하던데 이유식도 있고 반찬도 있고. 그거 자기 그거 하고 정말 편해지긴 했다. 워킹맘이어서 더 그런 식의 약간의 포기와 선택도 어느 시기에는 좀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다고 그거 정말 강추한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뭔가 요리를 포기를 못했거든요. 네. 내가 요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애기 먹이고 해야 된다고 포기했죠. 너무나 행복해요. 맞아요. 일상이 진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져요. 그리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포기 있잖아요. 포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모델이 있는 거야. 엄마의 모델이 너무 많아. 너무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근데 왜 엄마가 되면 요리도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왜 네, 이렇게 애기도 생각하잖아요. 잘 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말투도 되게 조심하게 되고 옷도 그렇고 근데 좀 나가면 또 아줌마라고 또 혐오해.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안에 너무 요구되는 게 내재화돼 너무 있어. 많고, 그러니까 집안일 애 키우는 것도 그렇고 몸도 막 아주 그러니까 너무 엄마이지만 또, 그래도 관리되어야 그쵸. 하고 그래야 이제 애가 엄마를 볼 때 뭐 어떻게 느끼고 이런 얘기 학교 가서 많잖아요. 안 창피해야 한다. 그런 말은 진짜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아니 애를 낳으면 체형이 변해요. 당연하죠. 이거는 뭐라 그러지? 당연하죠. 이게 여기가 이두근이 발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근육이 많이 생기고 독특하게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안 왔다. 그렇죠. 안 왔다 하자. 근데 저희 이제 같이 사는 이제 애를 낳고 나서 이렇게 주변 머리가 없는 인간이었구나를 나에게 깨닫게 해준 사람이 제 승모근을 보면서 우와 이거 뭐예요? 이렇게 여기 일자로 돼 있다고 여기 타고 올라가도 되겠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면 경납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체형이 변하는데 그게 내가 받아들이기 또 힘든 시기가 있더라고요. 몸이 단순히 살찌는 게 아니라 나 아줌마 됐나? 애기 나서 확실히 다르네? 이거 돌아오나?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든 것도 이제 내 개인으로서의 이 엄청 파도 같은 변화를
깨닫고 적응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그 와중에 애까지 애도 잘 봐야 되고 음. 하는 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그게 다 이게 익숙하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뭐 되는 건데 참. 그리고 또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직장에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소위 말하는 경력 단절 그 얘기도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이제 취업 교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 20대 여성의 73.4%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의 73.4%가 결혼 출산 이후에 경력 유지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면 뭐 기대 임금을 낮출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낮아도 거기에 들어가겠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사실 되게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73%는 뭐 진짜 거의 얼마나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울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저도 그래서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이제 복직을 포기를 했었고 해서 근데 또 이제 애를 낳으니까 앞에 뭐 이제 비용 얘기 같은 거 돈 얘기 많이 한 것처럼 그러기도 하고 내가 너무 집에서 힘들어가지고 해서 진짜 저도 그런 거 마트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막 알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러니까 마트 일이 하향이라는 게 아니라 내 조건에 맞는 게 어디였을 때 내 경력을 살리기보다도 갈 수 있는 데를 네. 내가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디를 가게 되냐. 그리고 이력서 쓰기도 전에 아기가 있는데 할 수 있을까? 조율할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경력 단절도 문제지만 전 주위에 복직하고 나서 아 내가 이랬던 데가 이런 데구나라고 되게 실망했다. 내가 차별받았다고 느껴본 적 없는데 아기 낳고 쉬고 들어왔더니 자기가 뒤로 밀려 있고 항상 열애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아 내가 이랬던 데가 이런 데구나. 내가 이런 차별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다고 힘들어하던 거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 후에 여성들이 일은 경력 단절도 문제고 복직해도 문제고. 맞아요. 그리고 일의 약간 질이 굉장히 낮아지죠 실제로. 경력도 진짜, 못 살리고. 똑같이 애가 있는 거잖아요, 남자도.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 애가 있는 건데 이렇게 너무 달라지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애가 있으면 애가 우선인 사람이니까 일에 소홀할 거라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애가 있으니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그쵸, 생각하는. 그쵸.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더 안정될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아니 안정 실제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다 만약에 그쵸. 그 모델로 움직인다면 네. 그럼요. 뭐 사실 우리 혼자 살아보면 알잖아요. 일하고 집에 가서 가사노동 그래요. 한다는 거. 안 내 되죠. 일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빨래도 하고 이게 누가 그걸 해준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도 키워줘. 그거는 엄청난 일인데 이제 그 체감이 안 되고 뭐 번듯해져 남자는 그냥 애만 낳아도 훨씬 더 옛날보다 책임감 생겼다고. 그것만으로 어른 대접해주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하죠. 근데 사실 이 톱니바퀴가 누가 어떤 이유로 고안해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이 역할 동등하게가 아니라 남자들은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계속 인정받는 위치로 올라가고 여자들은 그냥 그걸 굴리는 톱니바퀴의 일부로서만 계속 있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되게 사실 기업이 엄청 이득을 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역할이 둘이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 돈 벌어야 되고 누군 집안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굉장히 나이브하게 네, 하는데 실제로 그럼 반대일 경우에 네. 여자가 경제력을 갖고 남자 가사노동할 때 남자 열등감 감당 안 네. 되거든요. 사실 그거 아닌 거죠. 실제로 우울증 여자가 걸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성이 가사노동을 더 훨씬 그럴 경우에 많이 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복원해 주려고 이중으로. 이 남성성을 복원해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도 돼야 되는데 안 된다면 해보면 자기들도 견디기 힘들 거면서 저는 그 핵심은 진짜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100마디 말을 해도 입장이 사실 다르면 그러니까.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 다른 입장을 사회가 이렇게 얘기해주지도 유지시켜줘. 않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해. 그럼 네. 당연히 아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럼요. 해봐야 돼요. 100% 이건 해봐야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게 학습돼야 맞아요. 돼요. 옆에서 네. 얘기하는 거는 부인이 잔소리야. 그것만 어, 계속 어.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대세에 그리고 그런 거 있어야 있잖아요. 되는 집에 가니까 바가지 긁는다. 음. 그 바가지가 굉장히 정치적인 농담처럼, 이야기거든. 이게 정말 사회 문제야. 성격 사나워졌다, 뭐 화가 나 있다, 오늘도 짜증이네 이렇게 마누라가 얘기하죠. 바가지 긁네 이거 있잖아요. 진짜. 화가 나네요. 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맘충충님도 오셨고 맘충이라는 네, 말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이 말을. 많이 써요. 여자들도 많이 쓰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카페 같은 데서 아이용 뭐를 뭐 따로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종업원이 뒤에서 키득거리면서 아 맘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민폐 끼치는 어떤 사람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맘충은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제 3년 차 된 부모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앞에 우리가 또 이제 아기 키우는 거 이런 게 힘드네요. 쭉 얘기했잖아요. 이거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육아라는 게 이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해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많이 얘기되는 애들이 사실은 좀 어린 애들이죠. 뭐 이렇게 5살, 7살 뭐 사건 사고라고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그 또래 애들인데 그 또래의 엄마 그 또래 키우는 엄마들도 애가 처대면 처대라서 모르겠고 말이 안 통해서도 모르겠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애는 안다고 생각하죠. 애는 원래 저렇게 시끄럽고 말을 안 듣고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어릴 때도 저랬지. 그러니까 엄마가 나서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엄마도 앞에 제가 장황하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렇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걸 되게 단순히 엄마가 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은 네, 그리고 애를 그 네. 재질을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근데 사실 애기 때문에 아동이기 때문에 사실 혼내지 않으면 사실 그 상황이 안 멈춰지잖아요. 근데 또 너무 혼내도 뭐라 하죠. 욕해요. 애한테 엄마가 저렇게 한다. 엄마가 저렇게 애를 저렇게 잡네. 폭력적이라고. 그래서 원하는 근데 솔직히 다 얘기를 돌고 돌아보면 원하는 것은 안 보이는 애가 거.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태어나가지고 공공장소에서는 작게 조용히 울고 하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극장은 아이 많을 때 안 가긴 해요. 절대로. 너무 힘이 들어. 애들이 진짜 시끄럽게 그러니까 나서.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무조건 반에 가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애가 예를 들어 식당에서 떠들어요. 그러면 내가 손님으로서 손님인 너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좀 조용히 해줄래? 우리 여기 같이 식사한. 근데 맞아. 한국은 가족이 그러니까 소유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모의 소유여서 남이 말을 못 남이 말하면 혹시 이거 싸움 날까봐 맞아, 못하니까 맞아. 스트레스 받고 왜 저 사람 제지 안 하지? 라는 어허.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만약 이 맞아, 아이랑 맞아. 이 네. 관계를 맺어. 지금 네. 여기서 나는 좀 시끄러워서 밥 먹기가 어려워. 라고 만약에 말하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자기를 있을까. 사실을 공격한다고 응, 느낄까봐 응, 응. 말을 못하는 것도 있긴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는 진짜 공감되고 어. 하물며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끼리도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키즈 카페에서 싸웠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맘충이라고 재생산되는 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경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여지네요. 그러니까 맘충이라고 또 하면서 그냥 약간 둘러서 개념 없는 부모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것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아 부모가 좀 얘기 좀 해주지. 아이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근데 얘기 잘못했다 싸움 날까봐. 너무 무관심해도 기분이 맞아요. 상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닌데 근데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얘기되는 거는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그냥 뭐 엄마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이유고 맞아요. 약간 여성 혐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라는 게 있잖아. 애 이렇게 떠들지 않게 하고 폐 안 끼치는 굉장히 현명하게 또 잡으면 안 돼. 있는데 그런 엄마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럼요. 네. 부모됨이 어려운 좌충우돌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내 공간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마주침이 우리가 공공장소를 쓰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꼭뱀이 말한 것처럼 저도 대안 중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기가 막 울 때 누가 나한테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어떻게 버거울 맞아요.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 괜찮냐 아니면 아기가 뭐 어쩌냐 이렇게 물어봐 주면은 사실은 그런 갈등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계속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 다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진짜 등쪽에 땀이 나면서 사실은 더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더 아기 때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더 있겠지만. 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엄마들이 말하는 맘충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동영상인데 여기에서 이분들 이제 엄마들인 건데 이분들이 뭐 당신도 맘충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라면서 나도 모르게 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피해를 입힌다는 거에 대해서 살면서 사실 되게 그런 불편감을 서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만 그게 딱 이름 붙여져서 맞아요. 조심하게 만드는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해만 엄청나게 네. 예민하죠. 사회 전체적으로. 네, 완전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 여성 혐오 문제인 게 진짜 그냥 사치하는 여자에 대한 이름이 붙여지고 사치하는 남자에 대해서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막 피해를 막 엄청 끼치고 다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분위기 속에 그렇죠. 있는데 규제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근데 여기는 이제, 규제하기 나 쉬우니까. 맘좀 엄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심하게 만만하니까. 되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저 또 얘기 들으면 생각난 게 그러니까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트위터에서 본 건데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누가 그 애기 기저귀를 이렇게 펼쳐놓고 만약에 나갔어. 그랬을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 스테이 쓰신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 근데 이제는 엄마들의 얘기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저렇게 해놓고 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맘충이랑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류의 힘듦에 내가 감정이입을 맞아요. 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저는 노키즈 존에 대한 얘기도 저는 이제 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카페가 노키즈 아이 출입 안 되는 그런 데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애를 되게 싫어했던 어떤 순간들이 역사가 있었는데 왜냐면 너무 막 시끄럽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좋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동성애자 출입 금지, 그쵸. 장애인 출입 금지 이런 그쵸. 거잖아요. 왜냐면 아동 인권 정말 침해죠. 어떤 차이에 대한 불편을 견디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여기를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발상. 격리돼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일부러 거잖아요. 중년 남성 출입 금지 이거는 네. 정말 가능할 법도 한데 안 가능하잖아요.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난리 날 걸요. 근데 분위기로 못 들어오게 그냥.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저가 가까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의 불편함 혹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의 불편함만 생각했었던 맞아요.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정말 그런 저도 부분이다. 노키즈 존 할 때 사실 그런 마음도 약간 있긴 했거든요. 아이가 오게 되면 이 분위기가 아예 네. 다 끝나니까. 시끌시끌해요. 근데 사실 아이만 온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막 이상한 사람들 오면 진짜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해요. 1위 드라마 보고 커플도 되게 많이 와 싸우잖아요. 커플 얘기는 아니었는데. 아니 근데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맘충에 대해서 약간 뭐 안쓰러움, 약간 중간부터 자식을 낳아보면 안다. 이런 전개로 가서 그거 좀 아쉬웠어요. 사실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맞아요. 경험으로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안 낳아도 알 수 있답니다. 나도 예.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나도 맞아요. 몰라요. 정말 나는 사람 오히려 알면. 저 엄마는 나 키울 네.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어머니랑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재생산되는 거는 조금 주저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내가 맘충이란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내가 흘려들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말도 있네 하면서 내가 신경 안 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건 뭐 혐오지 뭐 그러고. 근데 그 기저귀 에피소드가 저가 이 맘충이란 말이 무섭구나 느꼈던 적이 있는 게 연하랑 병원을 갔다가 아기 때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갔다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기저귀를 갈았어. 유모차 안에서요. 갈아주고서 유모차가 크면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문 앞에 애를 이제 밖으로 빼내놓고 손을 씻고 하는데 애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그럼 앞으로 30분을 더 걸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과자로 달려도 안 돼. 그럼 알겠어. 엄마가 얼른 빨리 갈게 하고서 10분을 걸어갔는데 생각이 그때 난 거예요. 기저귀. 연하 기저귀 세면대에 두고 나온 걸. 그 안에 들어가서 버리려고 했다가 애가 우니까 잠깐 보고 와야지 했는데 잊어버리고 간 거죠. 그때 진짜 사람들 만충이라고 하겠네라는 생각이 진짜 첫 번째로 들었고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무섭죠. 그리고 내가 가서 다시 변명한다고 해도 믿어줄까? 이런 생각이 좀 무서운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11개월 된 애를 유모차에 태워놓고서 10분 이상 걸어야 되는 거 돌아갈까라고 3-4번을 고민했어요. 근데 그게 고민할 일이냐고. 내가 어쩌다 할 수 있는 수많은 날 중에 실수였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식당에 있을 때 저 옛날에 뭐 개념 있는 엄마들이랑 블로그 좀 열심히 보는 거죠. 개념 있으려고. 근데 이런 얘기예요. 제목 개념 있는 엄마들이요? 아니에요. 미안해. 개념 있는 엄마들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팁이 막 자기는 애가 울거나 불편 줄 때 되게 혐오하듯이 보는 게 그 시선을 애가 느끼는 게 싫어서 시켜놓고 운다. 바로 나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방법이 있긴 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애랑 들어가는 식당은 내가 쇼핑몰을 한 바퀴 다 돌아서 고른 식당이더라고요. 애랑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냐? 애기 의자가 있냐? 애기 식기를 주냐? 뭐 애기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뭐 테이블 간격은 좀 뭐냐? 다 따지고 들어가니까 진짜 쳐다보는 거 느껴지고 애 막 울면은 빨리 공갈 물려 이러면서도 빨리 한 끼만 먹고 그 공간이 그러니까 열받아서만 지은 거라니까. 이래 악물라고 너도 빨리 이 악물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같이 악물자. 하니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논의가 근데 엄마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아기들이 있는 장소에서 민폐를 끼친다는 게 소음뿐만이 아니라 안전사고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네이트 판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도 애 때문에 생긴 사고를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로 시작되는 약간 논쟁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문제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애가 있는 환경이 안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애들은 어떤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막 다쳐서 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수석 있죠. 돌장식. 거기 얼굴 찢겨가지고 다치고 애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조심을 아동의 약간 특성이 고려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네. 이제 서로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 부모의 공간이 아이의 공간이 이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가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맞아요.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도 애가 어느든가 네. 나타나고 문화 뭐 예술 이런 거 하는데도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질서를 공유하는지를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맘충으로 너무 하는 데는 맞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애 낳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하는지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안 낳죠. 정말 어이가 없죠. 좀 새 정부에서 제대로 이렇게 우리 모든 방송마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계속 새 정부 어떻게 하라고 새 정부에 마무리. 바란다. 네, 좀 바라고요. 이번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소감 얘기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잠깐씩 얘기할까요? 네. 저도 이제 이게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그 맘충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고통스러울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본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 하면서 애 키우면서 관통하는 감정은 요즘에 딱 하나예요. 왜 이렇게 사과할 일이 많을까? 나한테 애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고맙다는 사람은 아직 못 들었는데 애한테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애도 애대로 크는 대로 힘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몰라도 혼이 나고 알아도 혼이 나고 뭐 남편한테도 사과하고 또 부모 마음 알겠다는 이유로 엄마한테도 사과할 때 있고 애가 이제 막 울고 그러면 되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생각에 또 사과하고 왜 이렇게 사과할 일이 많을까라는 감정을 많은 엄마들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으로 이제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전 어깨 힘 빼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고 나빠질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하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애를 낳을 것이든 안 낳을 것이든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모름을 인정하고 알려고 하고 그리고 더 낮게 바꾸기 위한 것들을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네. 그러면 또 급하게 마무리하